여러분의 고향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 장날이면 사람이 북적이던 시장, 할머니가 다니시던 교회나 성당, 이웃집 아주머니가 담 너머로 나눠주던 나물. 지금 그 고향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38곳, 즉 60%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속도라면 10년 안에 우리가 자라난 고향 마을 상당수는 지도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오늘은 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구조에서 누가 웃고 있는지를 추적합니다. 1970년대를 기억하십니까? 새벽마다 확성기에서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지던 시절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 노래에 맞춰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길을 닫고 지붕을 이고 마을회관을 세웠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을, 내 고향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전남 고흥, 경북 예천, 강원 정선 그 어느 산골 마을도 사람이 살아 숨쉬었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니고 어른들이 논두렁에서 막걸리를 나눴습니다. 그 땅 위에서 우리는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을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경북 의성군 소멸 위험지수 0.075,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사실상 이미 한계 마을입니다. 학교는 폐교됐습니다. 병원은 없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2번 옵니다. 젊은이는 없고 홀로 사는 노인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새마을 운동으로 온 마을이 힘을 모아 살리고자 했던 그 땅의 2026년 현재입니다. 이 일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60년 동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된 구조적 결과입니다. 일자리는 서울과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좋은 대학은 서울에 있습니다. 병원, 문화시설, 백화점, 삶의 질을 높이는 것들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지방 청년이 서울로 가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렇게 청년이 빠지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학교가 닫히면 남아있던 가족도 떠납니다. 노인만 남은 마을은 병원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렇게 마을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서 누가 웃고 있을까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지방이 비워질수록 서울 집값은 더 올라갑니다. 지방 인구를 흡수하면서 수도권 건설업, 임대업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선거 때마다 지방 살리기 예산을 약속합니다. 2022년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소멸은 왜 가속화되는지 이 질문에 아무도 제대로 답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쓸수록 소멸이 빨라지는 구조라면 그 예산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것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바로 행정통합입니다. 2026년 초 이재명 정부는 지방소멸 해법으로 광역지자체 통합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전남 광주, 충남 대전, 대구 경북 세 권역을 묶어 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6년 3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을 뽑고 7월 1일 출범이 목표입니다. 1989년 전남에서 광주가 분리된 지 37년 만에 재결합입니다. 그런데 충남 대전과 대구 경북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사위에서 표결이 막혔습니다. 충남 대전은 단체장과 시도의회가 반발했고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6.3 선거 전 통합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기서 올빼미의 눈으로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통합이 지방소멸의 해결책인가? 아니면 지방소멸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인가?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광역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이 처리된 방식을 보면 여당 강세 지역인 전남 광주만 먼저 통과되고 야당 광역단체장이 있는 충남 대전과 대구 경북은 보류됐습니다. 지방소멸이 아무리 심각해도 그것이 정치적 도구가 되는 순간 해결책은 멀어집니다. 설령 통합이 이루어진다 해도 근본 문제는 남습니다. 두 지역을 합쳐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청년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학교가 다시 열리지 않으면 고향은 여전히 사라집니다. 이 길의 끝이 어떤지 보고 싶다면 일본을 보면 됩니다. 한국보다 10년 앞서 지방소멸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일본의 경제학자 마스다 히로야는 2014년 보고서에서 지방소멸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이 청년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역할이 멈추는 순간 수도권도 함께 쓰러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가 현실이 된 곳이
홋카이도 유바리시입니다. 한때 탄광 전성기에 인구 10만 명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사람이 떠났습니다. 지방 살리기 사업에 돈을 퍼부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2007년 유바리시는 일본 최초로 재정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인구는 6천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탄광이 사라져서 죽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도시가 죽었습니다. 부산이 광역시 최초로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대구, 대전도 위험 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방 소멸은 이제 시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법은 무엇일까요? 예산을 퍼붓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바꾸는 통합도 아니라면.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는 일자리와 관련된 구조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렵다.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방에 청년이 머물 이유를 만드는 것.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와야 합니다. 기업이 오려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있으려면 학교, 병원, 문화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해법은 세 가지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수도권으로 향하는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를 역전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GTX 같은 수도권 교통망에 134조 원을 쏟으면서 지방소멸 대응에는 10년간 10조 원을 씁니다. 이 비율이 역전되지 않는 한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세우면 더 유리하고 지방에 세우면 불리한 세제 구조를 뒤집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정 권한을 지방에 실질적으로 넘겨야 합니다. 지금 지방은 중앙이 나눠주는 예산으로만 삽니다. 지자체가 스스로 세금을 설계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특색 있는 산업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독일은 산업 쇠퇴 지역에 10년 이상 장기 지원을 법률로 명문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4년짜리 선거 주기에 맞춰 정책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사례에서 배워야 합니다. 일본 홋카이도 히가시카와는 인구 1만 명도 안 되는 산골 마을이지만 사진 찍기 좋은 마을이라는 단 하나의 콘셉트로 국제사진 축제를 40년 동안 열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500명 넘게 옵니다. 지원금을 퍼부어서가 아니라 마을이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을 살리는 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경북 의성의 마늘, 전남 보성의 녹차, 강원도 정선의 아리랑, 이 땅들은 이미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일자리를 붙이고 젊은이가 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주거와 교육을 붙이면 그것이 진짜 해법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선거 공약 수준이 아니라 10년, 20년의 국가 전략으로 법제화해야 합니다. 초단기 처방으로는 60년 동안 진행된 수도권 집중을 역전시킬 수 없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지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을을 내 손으로 살리겠다는 자발적인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 정신으로 황무지 같던 땅을 일궈낸 세대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만든 이 나라의 땅이 지금 서서히 지워지고 있습니다. 고향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인구 통계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뿌리를 잃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이 땅을 일궈왔는지를 잊는 일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강풍에 쓰러집니다. 수도권 한 곳에 모든 것이 집중된 나라는 뿌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지방이 살아있어야 이 나라가 균형을 잡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향에서 홀로 버티고 있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켜온 그 땅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이 구조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구조를 알면 뉴스가 다르게 보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지방 살리기를 약속하거든 그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10년 뒤에도 지속될 구조를 만드는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합니다. 올빼미의 눈이었습니다.